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디자인 심리 수업 기말 발표를 맡은 황선민, 김지향, 서수민, 이수현, 이혜인입니다. 페르디낭 드 소시르 눈으로 바라본 일상의 기호 해석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페르디낭 드 소시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르디낭 드 소시르는 스위스의 언어학자로 현대 언어학의 아버지, 기호학의 창시자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가 주장한 핵심 개념과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시르의 일반 언어학 강의에서 강조한 구조 문법의 세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언어는 독립된 실체로서가 아니라 전체 언어 체계 속에서 위상을 정함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두 번째, 언어는 랑그와 빠룰로 구분이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언어는 기표와 기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둘의 관계는 자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소시르의 구조 언어학은 랑그라고 하는 구조적 문법을 더 중시하는 문법 체계를 의미합니다. 소시르는 네 가지 이분법으로 자신의 기호학을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기표 기의, 두 번째로는 랑그 빠룰, 세 번째는 공시성, 통시성, 마지막 네 번째로는 계열체, 결합체가 있습니다. 소시르의 언어 이론 중 기표 기의를 나타내는 부분은 나무를 간단하게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보통 나무라고 표기되는 것, 즉 눈으로 볼 수 있는 글씨 같은 경우를 기표라고 합니다. 그 나무라는 것을 듣고 형상이 떠오르는 것을 기의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나무라는 말을 듣고도 바나나 같은 다른 형상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기표와 기의 사이는 자의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작품을 볼 때 타이포, 색상, 점, 선, 면 같은 조형 요소, 반복적이고 통일성을 사용한 조형 원리를 사용하면 메시지 전달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타이포그래피의 차이를 준 예시입니다. 같은 브랜드이지만 고딕체, 필기체, 둥근체를 쓴 것마다 각자 다른 느낌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색상에 따라서도 메시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습니다. 색상마다 나타내는 의미가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빨간색은 흥분, 열정, 강렬함, 초록색은 자연, 젊음, 평화, 파란색은 신뢰, 안정, 자유, 청춘이라는 대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조형 요소에는 흰색 바탕의 면과 건공 관리의 선, 그리고 둥근형이 크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형 원리에는 조화, 대칭, 강조, 통일이 있으며 색의 의미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흰 바탕, 그리고 음과 양의 태극 문양이 조화를 이룹니다. 또한 문양을 통해 태극기는 곧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추구하는 한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브랜드 로고 속 색상에 담겨있는 기호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예시들과 같이 본래 기업이 가지고 있던 색을 뒤집어 보았을 때 우리는 어색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익히 접한 브랜드 로고는 이미 그 형태나 이름이 글자로 적혀있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은 색깔로 쉽게 그 회사를 인지하고 면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들한테 특별히 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엄청나게 많은 인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어 그것은 곧 효과적으로 그 인지도를 획득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기표와 그이의 관계는 멋대로 관습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성질, 즉 기호의 자의성을 가졌습니다. 비슷한 예시로 빼빼로나 초콜릿은 그냥 음식이지만 그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행위를 통해 타인에 대한 사랑이나 애정 또는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호가 되어 자의성에 따른 기호작용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시르는 언어를 두 개의 차원으로 구분했는데 그것이 바로 랑그와 빠룰입니다. 랑구는 구조적 언어로서 사회 속에서 배우게 되는 언어 규칙, 체계, 규범을 뜻하고 빠룰은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 행위, 즉 우리가 구사하는 구체적인 언어 현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를 떠올렸을 때 축구 경기의 규칙들은 랑그, 그리고 선수들이 구사하는 축구의 전술은 빠룰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랑그, 즉 규범에 따라 말을 하고, 따라서 랑그와 빠룰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소시르는 언어학의 주요 대상을 랑그에 집중했는데 이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행위보다는 언어 본질의 구조를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실제 사용하는 언어 빠룰, 그리고 규범 랑그 간의 차이에 따른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짜장면을 자장면이 아닌 짜장면으로, 예쁘다가 아닌 이쁘다로 말하곤 하는데
이쁘다, 짜장면처럼 사람들이 실제 사용하는 언어 습관에 따라 원래 규범으로 인정되지 않은 어휘, 문법 등을 표준어 규정으로 인정해 랑그와 빠롤 간의 차이에 따른 어려움을 줄입니다. 언어를 연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시기의 언어의 구조, 체계, 상태를 연구하는 공시적 연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의 변천사를 연구하는 통시적 연구가 있습니다. 소시르는 한 단어의 의미가 특정한 관계의 체계 안에서 특정한 시간에 발생하는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에 의해 생성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어를 연구함에 있어 공시적 연구를 더 중시했습니다. 소시르의 네 가지 문법의 마지막에는 계열체와 결합체가 있습니다. 계열체는 특정 기호들이 어떤 공통성을 기준으로 범주별로 분류된 창구입니다. 그리고 결합체는 선택된 여러 다른 기호들의 조합입니다. 쉽게 예시를 들어 의상으로 분류를 해보자면 바지, 치마 등의 분류는 한 번에 두 가지를 동시에 입을 수 없고 둘 중 하나를 골라서 입어야 하기 때문에 계열체에 해당합니다. 블라우스, 자켓, 치마 등의 분류는 한 번에 입을 수 없기 때문에 결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시르의 이론을 토대로 한 브랜드 심볼에서의 기호학입니다. 소시르는 기호는 자의성을 가지며 그 의미는 기호들은 자의적이므로 모든 특정한 기호의 의미는 다른 기호들과의 관계 안에서 유사성과 차이에 의해 구분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컵에 담긴 갈색 음료일 때는 그것이 콜라인지 커피인지 알 수 없지만 스타벅스 로고, 코카콜라 로고가 그려진 컵에 담겨 있을 때는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타벅스는 깁슨볼드 서체를 사용하며 색상은 커피하면 떠오르기 마련인 갈색이 아닌 녹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녹색은 성장, 자연, 친환경, 유기농, 신선 등의 이미지를 가지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스타벅스가 환경 친화적 브랜드 이미지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녹색은 이너 로고와 함께 스타벅스를 상징하는 색상으로 굳건하게 자리매김했고 이런 강력한 브랜딩의 결과물은 더 많은 고객들이 쉽게 스타벅스를 기억하고 찾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코카콜라는 특유의 스팬 서체로 곡선적이고 흐르는 듯한 유연한 인상을 주고 빨간색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강렬한 느낌을 주며 식욕을 돋게 합니다. 이러한 코카콜라 고유의 로고는 수십 년간 대중들에게 노출되어 왔고 이들은 자연스레 빨간색과 유연한 곡선의 글씨체로 코카콜라를 연상하며 다른 브랜드와 차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코카콜라의 심볼은 브랜드 자체의 이미지와 더불어 모든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브랜드는 우리에게 인식되어 차이와 유사성의 인식을 심어주었고 이를 토대로 구분을 하여 인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패키지 디자인에서의 기호 해석입니다. 음료 패키지를 살펴보면 제품 포장에 각각 오렌지, 망고, 포도, 사과 등의 이미지가 크게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주스가 어떤 맛인지 알 수 있게 해주며 만약 이것이 없다면 비슷한 음료의 맛을 정확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같은 예시로 꽃과 과일향의 향수 패키지를 들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기호의 수단으로 명확하게 표시된 이미지들이 우리가 보고 연상할 수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일상의 기호 해석 중 영상 광고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위 광고에서는 시험에 떨어져서 슬퍼하는 모습, 긴장감, 근육통 등 시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를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광고에 나타나 있는 단순히 보이는 것, 기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여자가 위로하는 부분이나 그날엔 약을 보여주며 위로, 해결됨, 안심 등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느낌이나 분위기로는 느낄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광고의 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날엔 약을 먹으면 진정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 광고로 하여금 시청자들이 느낄 수 있는 기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예시는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입니다. 영화 스파이더 게임 오프닝 타이틀에 나타난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입니다. 여기서 기표는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형태적 요소, 공간적 요소, 시간적 요소입니다. 기인은 관객의 영화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기서 키네틱은 실질적인 본체의 움직임과 관련된 또는 그와 관련된 물체의 움직임, 변화, 실행, 정렬입니다. 이로 인한 효과는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흥미와 긴장감이 유발됩니다. 발표 자료에 활용한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끝으로 페르디낭 드 소시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언어는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들 마음에 자리 잡은 어휘 이미지를 모아놓은 창고이며 공동체 구성원들이 합의한 계약에 따라서만 존재한다. 지금까지 페르디낭 드 소시르 기호학자를 조사한 황선민, 김지향, 서수민, 이수현, 이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